70년의 고독, 단 한 여인과의 맹세, 100억이 아닌 사랑을 향한 마지막 비상, 서울, 밤의 심장, 1조 원이 넘는 자산을 가진 남자, 김기주. 그가 서 있는 이곳은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의 가장 높은 펜트하우스입니다. 발 아래 펼쳐진 화려한 야경이 그의 성공을 말해주지만 통유리창에 비친 그의 얼굴은 어딘가 공허합니다. 100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1조가 넘어도 그때의 고독이 가슴을 떠나지 않는군. 모두가 꿈꾸는 성공의 정정. 하지만 그는 70년 인생의 가장 쓰라린 기억, 단 한 여인과의 맹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화려한 야경을 넘어 30년 전에 낡고 좁았던 강남 원룸으로 돌아갑니다. 이 모든 성공은 돈이 아니라 사랑을 향한 마지막 비상에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지난 일을 회상해 봅니다. 서울 강남, 가장 화려한 도시의 눅진한 공기로 가득한 가장 초라한 밤. 한때는 수백억의 시대를 이끌던 기업가의 손이 이제는 겨우 몇천 원짜리 전기세 고지서를 붙들고 떨고 있습니다. 40대 김기수. 사업 실패로 겪은 고통으로 얼굴에는 실패와 좌절의 그림자가 가득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꺼지지 않은 소년의 불씨처럼 반짝입니다. 그를 70년의 고독 속에서 버티게 한 단 하나의 힘, 젊은 시절 단 한 여인과 나눴던 맹세. 100억 벌면 그때 다시 만나자. 그것은 돈을 향한 집착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향한 마지막 비상. 그 약속이야말로 모든 것을 잃고 끝없이 추락하는 절망 속에서도 그의 심장을 뛰게 하는 마지막 숨결이자 불멸의 희망이었습니다. 김기주의 삶에 정순심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순간은 너무나 평범해서 더 눈부셨습니다. 그녀는 협력업체에서 파견된 직원이었고 처음 본 순간 김기주는 세상 모든 소리가 멎는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회의실에서 묵묵히 서류를 정리하던 그녀. 창문을 뚫고 들어온 햇살이 그녀의 머리칼에 쏟아져 온 세상을 금빛으로 물들이던 그 순간 김기주의 가슴은 생전 처음 겪는 두근거림으로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이 여인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인연이구나. 점심시간 그녀가 먼저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김 과장님, 늘 바쁘시죠? 협력업체 사람들 챙기느라 고생 많으세요. 국자에서 떨어지는 국물 소리마저 음악처럼 들렸다. 그저 맑게 웃으며 국을 떠먹는 모습이 이 세상 전부 같았다. 며칠 뒤 야근을 마치고 건물 앞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김기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용기를 냈습니다. 순심 씨, 아직도 퇴근을 안 했어? 기주 씨야말로 이 시간까지 남아 계셨네요. 차가운 바람이 스치며 그녀의 머리칼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김기주는 평생의 용기를 끌어모아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순심 씨, 제가 언젠가 세상에 당신을 자랑할 만큼 큰 돈을 벌면 그때는 꼭 다시 만나 주시오. 그녀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가장 순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100억쯤 벌면 그때 제 인생을 걸고 생각해 볼게요. 그 짧은 대화는 두 사람 사이에 영원히 깨지지 않을 맹세처럼 새겨졌습니다. 그날 이후 김기주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피로와 좌절은 그녀와의 미래를 향한 설렘으로 바뀌었습니다. 70년의 고독을 견디게 할 단 하나의 불씨였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행복한 약속만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김기주는 이후 사업에 뛰어들어 눈부신 성공을 거두어 10년 뒤 그의 회사는 매출 1,000억 원의 중견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강남의 고층 빌딩, 100여 명의 직원. 순심 씨, 이제 약속한 100억도 멀지 않았어. 곧 당신을 찾아가겠어. 기주 씨, 돈보다 중요한 건 당신의 지금 모습이에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멋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달콤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의 횡포, 믿었던 20년 지기 오른팔의 배신,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앗아간 사기. 수십억이 빚으로 돌아섰고 김기준은 하루아침에 거리의 거린이 되었습니다. 곧 뼈아픈 배신과 쓰라린 몰락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 그의 가슴 속에 핏빛처럼 선명하게 아로새겨진 이름은 단 하나, 정순심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앞으로 뜨거운 사랑과 처절한 좌절이 교차하는 경랑의 바다로 뛰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하늘도 막지 못할 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도 눈물처럼 속으로 되냅니다. 순심 씨, 나 아직 당신과의 약속을 놓지 않았어. 언젠가 반드시 이 맹세를 지켜보이리. 김기준은 이제 더는 갈 곳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믿었던 모든 것이 그를 배신한 자리. 강남 한켠 원룸, 낡은 전등이 위태롭게 깜빡이는 방 안에서 그는 텅 빈 지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정직하게 살아온 삶의 끝인가? 그는 술이 아닌 절망에 취해 차가운 바닥에 누웠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의 똑딱 소리는 그의 초라한 현실을 쉼없이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 발버둥 쳤지만 세상은 잔인했습니다. 은행의 대출 거절, 지인들의 매몰찬 외면, 과거 함께 웃고 술잔을 기울이던 사람들은 이제 그의 그림자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마지막 우주였던 정순심에게서도 체념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기주씨, 미안해요. 나도 내 삶이 너무 버거워요. 이젠 더는 당신을 돕기 힘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지만 현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무력한 체념이 깊숙이 배어 있었습니다. 김기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 그의 세상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하늘도 슬픈 듯 빗줄기가 원룸 창문을 피 흘리듯 때렸습니다. 김기준은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순심 씨마저 날 놓는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지? 억겁의 세월처럼 느껴지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젊은 시절 수백억 매출을 올리던 사장이 아니라 이제는 단칸방에서 삶의 이유조차 잃어버린 실패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나락에서 휴대폰에 한 줄기 빛이 도착했습니다. 기주씨, 오늘 미안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당신은 언제나 제게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비록 100억은 없어도 당신의 그 진심, 그것이 제 삶의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다시 일어서 주세요. 저를 위해서라도.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건넨 작은 위로. 그 짧은 메시지가 꺼져가던 그의 가슴에 생명력을 다시 불태웠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꼭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돈이 아니라 당신의 진심. 그게 내 마지막 희망이야. 김기준은 허드렛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심은 작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친구 카페에 그가 손수 만든 물품을 납품하게 한 것입니다. 낡은 원룸에서 만든 그의 첫 제품이 카페 선반에 놓이는 순간 그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내 물건이 다시 세상에 나오는구나. 하지만 순심의 친척들은 둘의 관계를 반대했습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삶을 걸지 말라고.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순심은 마침내 숨겨왔던 상처를 고백했습니다. 기주씨, 사실 저 예전에 결혼했었어요. 남편과 아이들과 평범하게 살았지만 몇 해 전 남편이 사고로 떠나고 저는 홀로 남았어요. 순심 씨, 그동안 왜 말하지 않았어? 당신이 힘들 때 제 상처까지 얹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냥 곁에 있고 싶었어요. 무너진 인생을 다시 일으켜야 하는 남자와 상실을 안고 살아가는 여자.
두 사람의 상처가 겹쳐지며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순심 씨, 나 이제 숨기지 않겠소. 내 삶은 실패투성이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당신 곁에 버팀목이 되고 싶소.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약속을 지키겠소. 서로가 서로의 상실을 위로하는 이 순간, 가장 비극적인 고백 속에서 가장 로맨틱한 결심이 피어났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낡은 서류 뭉치. 그는 대기업의 횡포로 잃었던 300억 미수금의 기록을 들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30년 만의 싸움. 모두가 미쳤다고 했지만 마침내 재판부는 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온 돈 300억을 종잣돈 삼아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과감히 투자했습니다. 단 5년 만에 그의 자산은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다시 기적의 경영인으로 불렸지만 그의 마음은 단 한 곳을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1조 원의 자산, 이제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저 세상에서 무엇을 더 바라십니까? 그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돈으로는 인생의 허물을 채울 수 없습니다. 내가 평생을 걸고 원했던 건 오직 한 사람 정순심입니다. 그날 저녁 그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대신 소박한 꽃다발을 들고 순심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1조 원의 자산가가 아닌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 모든 것을 바치는 순정남의 그것이었습니다. 순심 씨, 난 이제 1조가 넘는 사람이 되었소. 하지만 내가 평생 잊지 않고 지켜온 건 당신과의 맹세요. 100억은 당신을 만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당신에게 당당히 서기 위한 나의 노력이었소. 기주씨, 전 당신의 1조도 명예도 바라지 않아요. 제가 곁에 있을 수 있다면 당신이 또다시 무너져도 상관없어요. 순심은 잠시 주저하더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가장 슬픈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사실 제가 당신을 떠난다고 말했던 날 거절 문자를 보낸 건 제가 아니었어요. 병원에서 의사의 권유로 일부러 연락을 끊으려 했어요. 저는 당시 시한부 선고를 받았었어요. 제가 당신의 앞길을 막을까봐 마지막까지 당신을 지키고 싶었어요. 김기준은 망연자실했습니다. 70년의 고독을 견디게 해준 사랑이 사실은 자신을 위한 고귀한 희생이었다니. 순심 씨,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왜 내 마지막 비상의 이유를 앗아가려 했소? 당신이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어요. 가장 절망적인 고백 속에서 두 사람은 가장 강렬하게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1조의 자산도 화려한 명예도 이들의 사랑 앞에서는 빛을 잃었습니다. 괜찮소, 순심 씨. 이젠 내가 당신을 지킬 것이오. 돈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걸고. 당신은 나의 기적이었소. 순심의 눈가에는 참았던 눈물이 기어이 맺혔습니다. 기주씨, 전 당신의 재산도 명예도 바라지 않아요. 그저 당신과 함께 남은 시간을 서로의 곁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겐 이 세상 전부예요. 두 사람은 그렇게 뜨거운 눈물과 함께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억울한 세월을 딛고 일어나 세상에 다시 우뚝 선 남자, 그리고 고난의 강을 건너는 동안 변함없이 곁을 지켜준 여자. 김기준은 그녀의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100억을 벌면 다시 만나자던 그 약속, 이제 1조가 넘어도 그 마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았소. 창밖에는 두 사람의 사랑처럼 붉게 타오르는 석양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졌고 그 속에는 부와 명예를 넘어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결실이 영원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돈과 명예를 뛰어넘은 이들의 사랑,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비상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비상을 알려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